러닝도 장비가 필요 없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이것저것 많이 사게 되거든요. 저도 처음에 모자는 러닝 모자가 따로 있는 건지, 러닝 고글은 부담스러운데 그냥 일반 선글라스는 안 되는지, 뛸 때 핸드폰은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이런 게 궁금했었고 관련한 장비를 많이 사게 됐었습니다. 제가 올해로 트레이너 12년 차니까 트레이닝 바지나 티셔츠 같은 건 진짜 많이 사봤거든요. 바지랑 티는 50벌 이상은 무조건 사봤던 것 같아요. 제가 사복은 진짜 막 입는데 운동복 관련해서는 진짜 까다로워가지고 제가 직접 사용해보고 추천할 수 있는, 쿠팡에서 구매할 수 있는, 어떤 거는 가성비가 너무 좋아서 추천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저렴하진 않지만 저렴한 거 샀다가 결국 좋은 걸 사게 돼서 중복 투자를 방지하게 되는 그런 아이템들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아이템은 지금 보고 계시는 쉴드 모자입니다. 이건 가성비템은 아니거든요, 제 기준에서. 저는 모자를, 브랜드 모자를 거의 잘 쓰지 않고 2만원 아래의 저렴한 모자만 썼거든요. 왜냐면 땀을 많이 받기 때문에 비싼 거 샀다가 상하는 것도 싫고 저렴한 것들에서도 충분히 예쁜 모자가 많기 때문에 굳이 비싼 걸 사야 될 이유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이 모자를 쓰기 전에는 쿠팡이나 네이버에서 바스락캡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나일론 소재의 모자들을 사서 썼었어요. 근데 이 모자는 5만원 정도 하는데도 제가 사게 된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쉴드, 차양 기능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산 거거든요. 러닝을 꾸준히 하고 바닷가에서 하다 보니까 햇빛을 진짜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타는 것도 있지만 기미가 너무 많이 생겨서 선크림을 귀에도 바르고 했었는데 물리적으로 가려줄 수 있으면서도 쓰고 벗기가 편한 걸 찾아보게 됐었거든요. 그러다 발견한 게 이 모자입니다. 49,000원 정도 주고 샀던 것 같은데 제가 주로 구매하는 모자에 비해서 가격이 3배 정도 하기 때문에 고민은 좀 있었어요. 근데 사고 나서 너무너무 만족하는 게 비슷한 나일론 소재의 모자더라도 얘가 훨씬 가볍고 잘 마르고요. 옆에 쉴드가 있어서 차양 기능이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이 차양 쉴드는 똑딱이로 탈부착이 되기 때문에 일반 모자로도 쓸 수 있고 이렇게 똑딱이를 분리해서 덤보처럼 쓰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자를 처음 썼을 때는 진작에 싼 거 말고 이 모자를 알았었더라면 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제가 모자는 한 20-30개 정도 사본 것 같은데 제가 써본 거 중에서는 러닝 모자로는 사계절 다 따져봤을 때 얘가 탑입니다. 자, 두 번째 추천템은 지금 보고 계시는 고글입니다. 첫 번째 모자랑 다르게 이 고글 같은 경우는 유명 브랜드가 있는 상품은 아니고 가성비 제품인데 고글도 제가 10개 넘게 써봤는데 이 제품이 가성비가 진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비싼 제품이 많이 있는데도 그 중에서 정말 손이 많이 가는 제품이라서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러닝 고글이 처음에 쓰시는 분들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내 집에 있는 선글라스를 쓰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제 경험상 대체로 다 러닝 고글을 쓰게 되더라고요. 일단 일반 선글라스는 뛰게 되면은 흔들림이 있어서 아래로 처지게 되고요. 위아래 양옆으로 뚫려 있기 때문에 빛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처음엔 낯서니까 러닝 고글을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결국엔 다 사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이 고글은 일단 디자인부터가 너무 사이버틱하지 않고 가격도 한 4-5만원대 정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부담 없이 써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IT 기기를 좋아하는데 처음에 애플 비전 프로처럼 생겨가지고 대신 이거라도 사자, 저희 최초의 러닝 고글이죠. 이 이후에 여러가지 러닝 관련한 선글라스나 고글들을 사면서 써봤는데요, 써볼수록 이 제품이 여러가지 면에서 좋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선 첫 번째로 이거는 셀프로 렌즈를 바꿀 수 있는 고글인데 이 정도 가격에 렌즈를 이것저것 같이 꽂아주는 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근데 그것과 별개로 저는 실버만 쓰게 되는데 만약 고글이 레드나 블루면은 그 자체가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옷이나 모자를 쓸 때 좀 까다롭더라고요. 실버나 블랙은 무채색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 옷에나 잘 어울려서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블랙 스모크 렌즈도 써봤는데 그거는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면은 눈이 반쯤 보이는데 저는 안 보이는 게 이상한 표정의 사진도 나오지 않고 지나가다 사람들 마주쳐도 심리적으로 편해서 미러 렌즈를 선호하고 그 중에서도 실버 미러 렌즈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 다음에 착용감이나 미끄러짐도 진짜 괜찮고 피팅이 진짜 괜찮아요. 다리에 미끄럼 방지가 진짜 짱짱하게 돼 있고 일자가 아니라 약간 안으로 꺾여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진짜 안 미끄러지고요. 어떤 제품들은 코받침 높이가 조절이 안 되거나 바꿔 껴야 돼서 좀 귀찮은데 철사로 돼 있어서 완전히 내 코에 맞게 내가 편하게 높이랑 너비를 조절할 수 있어서 생각보다 이렇게 되는 제품이 진짜 없더라고요. 기능적으로나
가격적으로나 디자인적으로나 굉장히 추천할 수 있는 러닝 고글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아이템은 여기 지금 보이시는 골전도 이어폰입니다. 이런 형태의 이어폰을 골전도 이어폰이라고 하는데, 달리기 하면서 음악 감상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달리기용 이어폰으로는 그냥 이게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골전도 이어폰이 다른 회사 것도 있어서 제가 구매를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중복 투자가 돼서 이걸 사게 되더라고요. 일단 얘 같은 경우는 완전 방수가 돼서 수영장에서도 쓸 수 있는 이어폰이고, 블루투스 모드 뿐만 아니라 이 안에 mp3로 음악을 직접 저장해서 스트리밍이 아니라도 음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귀가 열려있기 때문에 외부 소리를 들으면서 음악도 같이 들을 수 있고, 귀에서 열이 빠져나가는 것도 막지 않으면서 운동하다가 흘러내리거나 미끄러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어폰은 이거 말고 대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외부 소리를 차단하면은 달리기나 자전거 탈 때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외부 소리도 너무 잘 들리고 음악도 너무 잘 들리니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에어팟 프로도 가지고 있어서 주변음 허용 모드로 써봤는데, 물리적으로 직접 외부 소리를 듣는 거랑 일종의 마이크를 켜서 외부 소리를 안으로 넣어주는 거랑은 안전에 대한 대응 능력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게다가 에어팟 프로 같은 경우는 저는 귓구멍 안에서도 땀이 나서 뛰다 보면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 잃어버릴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귀에서 열이 빠져나가는 거를 막지 않기 때문에 운동에 한해서는 비교 불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바지, 긴 바지이자 반바지입니다. 제가 바지도 진짜 예민해요. 트레이너 하면서 지금까지 바지가 너무 민감해서 멀쩡해도 또 사고, 정말 비싼 것도 사보고 저렴한 것도 사보고, 확실한 거는 브랜드의 목매기보다는 제가 요구하는 것들을 다 만족시켜주는 거에서 훨씬 만족감을 느낍니다. 일단 바지 같은 경우는 제가 이 긴 바지를 너무 만족스럽게 입어서 반바지를 찾아보다가 도저히 없어서 길이가 잘 맞는 바지를 가지고 가서 잘라서 반바지로 만들어서 입습니다. 일단 이 제품의 장점은 가격이 진짜 싸요. 근데 제가 장당 10만원이 넘는 바지들도 몇 개 입어봤는데 이 바지가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우선 첫 번째는 밴드가 너무 편합니다. 지금까지 입어본 바지 중에서 이 바지보다 허리 밴드가 편한 바지를 본 적이 없어요. 되게 넓으면서도 부드럽고 탄성도 적당하고, 그래서 배에 자국이 안 나면서도 단단하게 잘 잡아주는, 얼마나 이 밴드가 마음에 들었으면 제가 이 바지가 비싸지 않으니까 여러 장 더 사서 다른 좋아하는 바지에다가 이 밴드를 이식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저는 러닝벨트를 쓰지 않거든요. 바지들 중에서 백 포켓이 있는 바지만 사는데요, 나이키 같은 경우는 카드 정도만 들어갈 수 있는 작은 포켓이라서 생각보다 유용성이 떨어졌었고, 다른 바지들 중에서도 포켓이 있긴 하지만 크기가 크지 않아서 저는 아이폰 14 프로를 쓰는데 핸드폰을 넣고 빼기가 불편한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 바지 같은 경우는 포켓 사이즈가 굉장히 적당해서 제 핸드폰이 굉장히 수월하게 넣고 뺄 수가 있습니다. 특히 긴 바지로 입을 때는 이 바지 재질이 너무 두껍지도 얇지도 않고 적당히 탄탄하면서 여러 번 빨아도 그 퀄리티가 잘 유지되는 바지더라고요. 편하게 입기에 모든 조건을 잘 갖춘 좋은 바지였어요. 진짜 유일한 단점 하나는 다른 바지들에 비해서 조금 두꺼운 편이라서 조금 무겁고 더울 수 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긴 바지로 입을 때는 너무 얇은 바지는 운동할 땐 괜찮지만 일상적으로 입기는, 사계절로 입긴 좀 추웠었는데 이거는 일상적으로 사계절에 굉장히 적당한 두께였어요. 반바지로 잘랐을 때는 당연히 다른 바지들에 비해서 훨씬 두껍고 무겁긴 하지만, 그러니까 대회용으로는 안 맞지만 여름에야 솔직히 어떻게 입어도 덥잖아요. 그냥 그 두께가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긴 바지 레깅스나 짧은 바지 레깅스가 좋다고 하는데, 레깅스는 좀 부담이 되고 다른 바지는 헐렁한 게 좀 마음에 안 들었었고, 레깅스가 내장된 투인원 쇼츠 같은 경우는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완전 슬림핏이라서 중요 부위는 튀어나오지 않으면서 날상하게 예쁘게 입을 수 있고, 자기가 잘 맞는 반바지를 갖고 가서 딱 맞는 길이감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기장 수선할 때 주의사항은 아마 여자분들 치마도 비슷한 것 같은데, 서 있을 때 예쁘려면은 앉으면 너무 짧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앉았을 때 적당한 길이라면 섰을 때는 길이감이 어벙해집니다. 그래서 어차피 운동용으로 입으시는 거니까 섰을 때 약간 짧게 수선을 하시면은 좀 더 예쁘게 입고 달리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아무래도 남성용이니까 여자분들은 러닝벨트 추천해드리면 좋잖아요. 러닝벨트는 제가 두 가지 중에 추천드릴게요. 한 가지는 벨트라기보다는 밴드처럼 입는 방식인데, 입고 벗는 게 약간 불편하긴 하지만 진짜 수납이 많이 되는 데다가 핸드폰 같은 거 넣었을 때 아예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굉장히 괜찮고 저렴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쓰다 보니까 바지처럼 입고 벗고 하는 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벨트처럼 채우는 방식을 여러 개 써보게 됐는데 이 버클 부분이 두꺼우면 굉장히 거슬리더라고요. 그리고 길이 조절이 편리한 거를 찾아보다 보니까 버클 부분이 충분히 얇으면서도 벨크로 시기로 돼 있어서 입을 때마다 내 몸에 딱 맞게 길이 조절할 수 있는 러닝 벨트가 있어서 그거는 제가 링크에 추가해 놓을게요. 중요한 건 다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편하게 빨고 입을 수가 있고 부담 없이 운동할 때 입고 사용하고 해줘도 크게 상처가 되지 않는다는 게 공통적인 장점인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신발에 대한 부분입니다. 신발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레이싱화, 선수들이 시합 때 신는 신발이 있고요. 슈퍼 트레이너라고 해서 레이싱화보단 조금 기능이 약하지만 속도를 내게 좋은 일반인들의 시합 신발이라고 할까요? 그런 신발도 있고요. 이런 신발들은 속도를 내기엔 좋은데 몸에는 조금 부담이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속도가 느릴 때는 오히려 그 기능성이 잘 발휘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달리기 잘 하시는 분들이 러닝 초보한테 그런 신발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신발 자체가 일종의 F1 포뮬러 자동차 같기 때문이에요. 속도를 내긴 너무 좋으나 다루기가 더 까다롭고 득보다 실이 될 수 있는 신발들인 거죠. 그럼 초보자가 선택할 수 있는 신발은 크게 세 가지 종류라고 생각하는데요. 입문화, 비기너를 위해서 잘 설계해서 나온 신발들이 있고요. 쿠션화, 다 쿠션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쿠셔닝을 극대화한 러닝화들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안정화라고 해서 발이 미세하게 틀어지는 것을 방지해주는 보조기 같은 신발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입문화라는 신발은 입문자들한테 제일 좋은 신발이라기보다는 기능을 적당히 넣고 빼고 한 제품이라서 좀 아쉬울 때가 많고 결국에는 더 좋은 신발을 중복 투자하게 되더라. 따라서 제 생각에는 안정화나 쿠션화를 추천드리고 싶은데 그 중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신발은 푸마의 매그맥스입니다.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인지도가 높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련되지 않고 좀 촌스러운 신발이라는 아저씨 신발 같은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이 더 선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브랜드 이미지라는 건 사실 굉장히 주관적인 거잖아요. 저는 명품을 잘 몰라서 유명한 명품 브랜드인데도 그걸 몰라보고 이상한 브랜드, 무명 브랜드로 생각했던 적이 있고 그 브랜드가 명품이라는 걸 알고 나서는 좀 다르게 보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푸마라는 브랜드가 인지도가 높진 않지만 외국에서는 특히 러닝 쪽에서는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좋은 신발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소비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같은 가격이다 하더라도 훨씬 오래 쓰면은 그게 더 가성비가 있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농구를 해서 바닥 접지력에 굉장히 민감한데요. 모든 브랜드 통틀어서 접지력은 푸마가 넘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가 오는 날이나 보도블럭을 뛰거나 아스팔트를 뛰거나 물기가 있는 우레탄 바닥을 뛰더라도 굉장히 믿음직스럽게 뛸 수 있고 어떤 브랜드는 바닥을 보면은 이미 닳아있다 싶을 정도로 아웃솔이 평평한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푸마 거는 트레일 러닝화처럼 아웃솔이 굉장히 깊고 크게 되어 있고 튼튼해서 오래 신어도 많이 닳지 않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레이싱화를 제외한 대부분 신발들은 경량화가 많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신발에 비해서 약간 무겁고 더운 면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외피의 내구성도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사실 우리는 1분 1초를 다투는 기록런을 하지 않고 하나 잘 사서 오래 써야 되기 때문에 같은 가격이라면은 뭐가 더 튼튼하고 오래 쓸 수 있고 더 다양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가를 따져보면은 푸마 신발은 저는 기능도 좋은데다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어떤 신발들은 너무 통기가 잘 되어 있는 대신에 겨울엔 발이 진짜 시렵거든요. 근데 푸마 거는 여름에 살짝 더울 수는 있으나 겨울에도 발이 크게 시렵지 않다는, 그러니까 모든 거는 특징이자 장단점인 거예요. 어느 지점에 서서 보느냐에 따라서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푸마 신발은 완전 가볍진 않고 약간 투박한 면은 없지 않아 있지만 튼튼해서 오래 신을 수 있다, 사계절 내내 신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쿠셔닝이 좋은 신발이 신었을 때부터 굉장히 말랑말랑함이 잘 느껴지면은 달리기를 할 때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잠긴다고 해요. 그러니까 침대가 누웠을 때부터 되게 푹신푹신하면은 오래 자면 허리가 꺼지기 때문에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 신발도 처음에는 맥스 쿠셔너로서 유명하다고 하는데 신어보니까 탄탄한지 모르겠고 제가 체중이 적게 나가서 이 신발이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구매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사게 됐고 쓰다 보니까 약간의 에이징이 돼서 지금은 굉장히 쫀득한 쿠셔닝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쿠션이 좋은 신발들이 좌우로 폭이 좁게 되면은 꿀렁꿀렁하기 때문에 발목 불안정성이 높아져서 뛰면은 발목 불안정성이 더 안 좋아지는데 이 신발은 쿠셔닝이 좋으면서 좁지 않기 때문에
발목이 안 좋은 저한테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던 거죠. 오늘은 전반적으로 전신에서 어떤 아이템들이 좋은지 좀 다뤄봤고, 약간 계절적인 특성에 따라서 더울 때 아이템들이 많았었는데 나중에 가을이나 겨울에도 거기 적합한 아이템들이 있고, 또 신발 컨텐츠를 따로 잡아서 다뤄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러닝 아이템에 저 나름대로도 진짜 돈을 많이 써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깐깐한 구매자이기 때문에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오래도록 써보고 제가 너무 좋아서 추천하는 아이템들 한번 정리해서 소개해드려 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